결혼하실 때부터 이래저래 우여곡절이 많으셨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근데 다 문제나 시발점은 다 저였어요. 네. 네가 빚만 안 좋았으면 이럴 일 없었어. 근데 나 만나기 전에 청산을 해놓든가 아니면 나랑 혼인신고 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지. 내 개인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그렇게 해서 달달이 130씩 상환하고. 빚을 해결하시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하신 것도 보니까 거의 뭐 잠을 네네. 못 자다시피 하시면서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이만큼까지 문제 해결을 하시고 빚도 갚고 살아오신 건 일정 부분은 아내분의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어요. 용돈 좀 모자라서. 그 용돈은 알아서 조절해 잘 좀 써. 이거 8천 얼마 환불 들어올 거야. 그 나한테 다 뒤에 10원짜리까지 이체해주면 돼. 저녁 뭐 먹을 건데? 치킨 남은 거 먹을래? 뭐하러 돈을 써? 뭐하러 돈을 쓰냐고. 본인께서 경제적인 관리를 좀 잘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그럼 본인께는 아내분이 필요하신 거죠. 지금이야 그거를 아내가 일정 부분 통제하니까 눈치라도 보죠. 아내도 없잖아요. 본인 금방 급이 다시 생겨요. 제가 이제 화가 나면 제가 이제 컴퓨터 게임을 그냥 안 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얘 너도 화나봐라고 그러면서 돈을 막 긁는다거나 뭐 캐시를 막 긁는다거나 갑자기 그냥 하지도 않는 거예요. 복수예요? 네, 막 약간 그런 심리가 조금 있어요. 나 이거 했다 이러고 캡처해서 막 보내고 너도 한번 화나봐라 막 약간 이런 거. 옛날에 시작할 때 빚 때문에 이 친구가 힘들었던 걸 아니까 저거 악용한 것 같아요. 이거 본인이 본인을 또 깨무는 거죠. 이거는 자기한테 손해잖아요. 맞아요. 네.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이 친구도 너도 똑같이 기분 나빠봐라 이거를 조금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본인 화가 나시면은 그냥 다 지우잖아요. 그냥. 약간 자폭 심리 그냥 네. 지금 자폭 심리가 있어요 정말. 근데 이제는 아내가 있고 애가 있잖아요. 네. 이건 더 이상 자폭이 아니에요. 죽을 거면 나 혼자 죽지 왜 죄도 없는 아내랑 애까지 같이 죽냐고요. 아, 네. 맞아요. 그런 심리 때문에 단언할 수 있는 게 이혼이 본인 인생에 있어가지고 구원줄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지금의 이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혼이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나의 문제죠. 나는 뭐 아닐 거야. 지금 얘 때문에 그럴 거야. 다른 데다가 외부적으로 요인을 찾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저는 살면서 이 빚을 져보질 않아가지고 저를 만나서 갚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남편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 절 계속 속이면서 이렇게 자꾸 빚을 져오게 저는. 애초에 그럼 솔직하게 말을 하든가. 근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두 분이서 빚 다 갚으셨잖아요. 네. 네. 본인도 노력 많이 하셨죠. 네. 근데 그렇다고 남편이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네. 네. 많이 남편만 노력했죠. 계속 할 수는 없어요. 많이 노력했죠. 네, 많이 노력했어요. 물론 결혼 처음에 빚이 있다는 걸 숨기고 결혼한 거는 큰 잘못이에요. 그걸 제가 뭐 무마해주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건 엄청난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수습해내기 위해서 남편이 했던 모습들은 노예 생활보다 못해요. 여기 옷 놓을게. 응. 엄마한테 300원만 보내달라 그래. 화장실 그럼 변을 보고 갈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해, 꺼져. 근데 그거를 참아내면서 그 빚을 다 갚았다고요. 빨리 오라고. 통제는요, 자칫하면 독재고 자칫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이에요. 남편이 돈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미숙하니 그거는 뭐 본인께서 조금 더 통제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미치겠어요. 경제적인 것만 통제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이 이 집안에서는 마치 무슨 기생충 같아요. 벌레 같다고요. 저는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이 좀 충격적이네. 더러운 거야 이거. 아빠가 헬스장 가서
지지야 지지. 뭐 더러워. 아니 애한테 더럽다고. 집에서 왜 못 사게 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너 더러워서.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못해요. 왜 자기 못하는 걸 남한테 시키냐고요. 아직도 억울하잖아요. 남편이 옛날에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억울한데 이제 잘 살려고 하면 이제 폭력이 먼저 오니까 남편한테. 근데 왜 이렇게 올까요? 그 후에? 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뭐에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이걸 보자고요. 화는 억울함과 연결되죠. 남편이 뭐가 억울할까요? 난 이 빚을 다 갚았는데도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맞나? 그거죠. 그게 상식적인 과정이죠. 그렇게 힘들게 빚을 갚았어요. 그럼 상황은 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대하는 상황이 좀 달라져야 된다. 가끔씩 스스로를 보면서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럼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남편도 그러면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한 게 아니고 항상 남편도 쌓여있는 화가 나오는 거라는 안 그렇겠어요. 말씀이네요. 제가 왜 물건을 던질 정도로 내가 잔소리한 게 아닌데 왜 저래? 저는 항상 그 생각, 분노조절장애다. 예전에는 본인이 남편의 목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빚. 빚만 안 터쳐왔으면 난 솔직히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나는 시발점이 솔직히 빚이잖아 우리가. 맞잖아. 아니야? 근데 빚을 다 갚았어요. 그럼 이 목줄을 어떻게 해야 돼? 놔줘야 되잖아. 맞아. 근데 난 여전히 통제하고 싶어요. 불안해.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겠어. 네 맞아요. 예. 그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남편이 나 때렸어. 중간에 얘기 있죠. 너 나 때리잖아. 때려. 때리라고. 앉아. 때려. 내가 이렇게 대주도 안 때려. 야, 너 괜히 카메라 있으니까 나 지금 나 안 때리는 거야? 물론 남편이 때리는 건 잘못했어요. 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걸 목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여기를 온 계기가 남편의 폭력성과 저를 아내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된 건데 나한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남편에 대한 증오 같은 게 섞여 있어서 더 억울함이에요. 네. 화해요. 그 이유가 그렇게 뭔지 표현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본인 스스로를 자꾸 피해자 낙인을 찍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빚 다 갚았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사기당한 심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난 피해자야. 이 남자가 나한테 사기쳤어. 그걸 스스로한테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나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낙인 찍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는. 그러면 남편은 나한테 계속 가해자인 거야.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기본적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을 왜곡되게 바라봐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맞아요. 나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만둬야 돼요. 우로보로스라는 게 있어요. 뱀인데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꼬리. 이 꼬리가 다른 뱀의 꼬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뱀이 내 꼬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근데 막상 나 혼자서 내 꼬리를 물고 있는 거야. 내 꼬리를 무네? 나도 근데 걔 꼬리를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물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더 아프잖아. 얘 더 무네? 더 세게 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나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 돼요. 이제는 본인들 사이에서의 통제를 다시 재조정해야 돼요. 리빌딩 시켜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또 지금 너무 충격 먹었어. 남편이 좀 미안해지는데요.